우리 앞 시간 이어서 드모르간의 법칙부터 시작할게요. 드모르간의 법칙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진리표를 작성해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예제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두 개의 명제, 두 개의 복합 명제가 보일 거고 이 둘의 복합 명제가 논리적 동침을 보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논리값을 알기 위해서 진리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일단 P하고 Q 두 개가 등장하고요.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P가 true인 경우, 네, 그리고 false인 경우가 있을 거고 각각에 따라서 true거나 false거나 해서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복합 명제는 P over Q를 구해야 하고 그다음이 그것의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P over Q를 먼저 계산을 하고 자, 이제 P over Q도 익숙해졌죠. 뭐였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true, true, true 마지막 것만 false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P over Q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논리값이 true는 false가 될 것이고 true는 false 그리고 false는 true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명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것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P하고 Q를 지금 여기서 작성했으니까 그 옆에다가 필요한 것들만 추가로 넣어 볼게요. 자, 지금 필요한 것이 not P, 그다음에 not Q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not P와 not Q의 AND 연산이니까 이렇게 추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ot P는 P의 부정이니까 false, false, true, true 이렇게 될 거고요. not Q는 Q의 부정이니까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되죠.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되고 자 요렇게 기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연산을 어떻게 한다? AND 연산으로 묶어보자. 그래서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연산이니까 이 경우에만 true고 나머지는 false가 되네요. 자, 그래서 결과를 해석해 보면 지금 첫 번째 복합 명제하고 두 번째 계산한 이 복합 명제가 서로 진리값을 보면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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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고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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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예요. 완전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값이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논리적 동치라고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서로 논리적 동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동치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 not P or Q라는 명제하고 not P and not Q라는 명제가 서로 논리적 동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고 지금 잘 보면 여러분이 집합에서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합 A하고 B가 있을 때 그것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 계산했었죠? A의 여집합 and B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연산자의 모양이 아주 비슷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보시면 P 5월 Q인데 5월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 집합에서는 합집합 연산과 의미가 같죠. 그래서 지금 P5월 Q에다가 부정을 한 거예요. 부정 역시 우리가 집합에서 생각하면 여집합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하나 적용시켜서 not P 이렇게 적용시켜서 not Q 그리고 5월 연산자는 뒤집어져서 AND 연산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not 부정하고 이번엔 P and Q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썼을 때 어떤 명제랑 논리적 동치가 될 것인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자, not P, and의 부정이니까 or,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세 줄로 표현하는 건 뭐다? 식이 같다는 게 아니라 논리값, 그러니까 진리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제 2번에서 한 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진리표 한번 작성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항진이다. 그리고 모순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항진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든지 항상 참인 것을 얘기했고, 어떤 명제든지 복합 명제가 항상 false가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P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는데 P or P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5월이라는 논리적 연산자로 논리 연산자로 연결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P, 5월 P하고 P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이건 여러분이 따져보면 돼요. P, 5월 P하고 P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서로. 자, P가 만약에 true다. true의 명제다. 그러면 그 옆에 P도 true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 true, 5월 true가 된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연결했죠? true, 5월 true면은 값이 뭐가 돼요? 그쵸? true가 되죠. 5월이라고 하는 연산이 둘 중에 하나만 true여도 true인 거니까 true가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P가 false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P도 false가 될 수밖에 없죠. 같은 거니까. 그러면 false, 5월 false면 뭐겠어요? false죠. 둘 중에 하나라도 T여야 되니까 T가 되려면 자, 그러면 이때 P라고 하는 값은 지금 true였고 false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P or P는 true, false라는 결과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P란 명제가 true, false예요. 서로 지금 같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명제는 이렇게 논리적 동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 and P하고 P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P가 true다. 자, 그러면 그 옆에 P도 똑같은 true죠. 자, true and true예요. 논리값 생각해보면 진리값이 true and true예요. 그러면 결과도 true죠. 그런데 P는 지금 true였잖아요. 그리고 P가 false였다. 그러면 옆에 P도 false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and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false and false니까 false가 되죠.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일 때만 참인 거고 나머지 false니까. 자, 그때 지금 P라고 하는 값은 false였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자, 이것의 결과값이 true, false가 됐고 P는 true, false니까 서로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P라는 명제가 있고 뭔진 몰라도 항상 참인 명제가 있어요. 그걸 T라고 그냥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명제는 항상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P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다면 이 명제에 가능한 케이스는 명제가 true거나 false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P가 true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true인 이 P란 명제하고 어떤 true인 명제가 5월 연산조로 만났어요. 그러면 결과값은 뭐가 되죠? true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P가 false다. 그럼 false 5월 T가 되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5월이니까 당연히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P, 5월 항상 참인 명제 이렇게 봤을 때 이 명제는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된다. P가 true건 false건 간에. 그래서 이것은 항상 참인 명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P, 5월 F라고 한번 해볼까요? P는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false인 명제하고 5월 연산자로 한번 연결해보자. 그러면 P라고 하는 명제는
true인 경우도 있고 false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 옆에 있는 명제가 false예요. 그러면 true or false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둘 중 하나가 true니까 참이네요. 그 다음에 F or F 하면은 뭐가 되죠? false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결과값이 P의 값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P하고 동치인 거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봅시다. P and T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P는 그러면 true거나 false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 true and true. and예요. 그러면 둘 다 and니, 둘 다 true면 true죠. 자, false and true면은 false죠. 자, 어때요? 이것도 결과값을 보니까 P의 값하고 전체 결과값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P하고 똑같은 거네. 그러니까 P or F나 P and T는 P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 or F라고 하는 복합 명제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P 자체만 보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간단한 명제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P and F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P는 true거나 false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true인 경우에는 true and false니까 false가 될 것이고, false인 경우에는 false and false니까 false가 될 거예요. 둘 다 false네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false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false인 명제랑 항상 동치인 거다. P가 뭐든 간에 그냥 false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몇 가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not true는 뭐랑 똑같을까요? 어떤 명제가 항상 not true다. 그러면 그렇죠. true의 부정이니까 false가 되겠죠. 자, 서로 동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not false라고 하면 이것은 뭐랑 동치가 될까요? false를 부정하니까 true죠. true랑 동치인 거예요. 자, 그러면 P or not P는 항상 무엇과 같을까요? 이거 앞에서 지금 방금 한 거예요. P or not P. or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 true면 true가 된다 였는데, P가 true건 false이건 간에 그것의 부정 명제는 거꾸로 된 진리값을 갖게 될 테니 5월 연산자로 연결하면 P가 true일 때는 not P는 false. 그래서 둘이 5월로 만나면 true가 돼요. P가 false더라도 not P는 true니까 둘이 만나면 false, true가 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true인 거니까.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항진이라고 했었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P and not P는 항상 뭐가 된다? and이기 때문에 and라고 하는 것은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이기 때문에 not P와 P를 연결했을 때 true가 되는 경우는 없겠죠. 왜냐하면 not P 자체가 부정이고 진리값이 반대 케이스가 될 거니까. 그래서 P and not P를 하면 항상 부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했죠. 첫 번째 예제에서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not P의 부정은 뭐랑 같을까요? 부정의 부정, 이중 부정이죠. 우리 이거 첫 시간에 썼어요. 이중 부정은 P하고 같다. 이것도 진리표 작성했었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예제 3번에 보면 P이면 Q이다와 not P or Q가 논리적 동침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논리적 동침을 보이려면 뭘 보여야 한다? 진리값이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이면 Q이다, not P or Q이다. 어쨌든 모양은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리표를 작성해보면 그것의 진리값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논리적 동치, 동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볼까요? P하고 Q가 일단 존재해야 되고, 자, 케이스 4가지 구성할 수 있었어요. P는 true거나 false거나, Q도 true, false, true, false. 자, 뭐였죠? P가 참인데 Q가 참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 P가 true인데 Q가 거짓인 경우도 있을 거고, P가 거짓이지만 Q는 참인 경우가 있을 거고, P가 거짓이지만 Q도 거짓인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이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P하고 Q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not P가 보이네요. not P. 자, not P는 뭐다? P의 부정이다. 그래서 P의 진리값에 반대를 쓴다. 그래서 자, 반대 한번 써보세요. true의 반대 false, true의 반대가 false고, F 반대, F의 반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지금? 이게 P이면 Q이다 필요하고, not P 구했고, not P 5월 Q도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not P 5월 Q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5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not P 5월 Q니까 지금 이것하고 Q하고 5월 연산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줄 색칠한 거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true, 두 번째는 false, true, true.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면 Q이다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P면 Q이다는 조건문이라고 했었고, P라고 하는 게 가정, Q는 결론. 이렇게 해서 조건이죠. if P and Q, 뭐 또는 if P then Q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자, P면 Q이다.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이 false면 무조건 false라고 했었고, true라고 했었고요. 가정이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다. 그리고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참인 건 참인 거고,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false면 이것은 허위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나요? 다 했나요? 자, 그래서 지금 결과값을 보시면 다 나왔네요. 여기 not P 5월 Q라고 하는 요 명제하고 지금 결과값 true, false, true, true 이거 하고 P이면 Q이다. true, false, true, true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논리적 동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제 4번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거랑은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건데 일단 문제에서 보니까 P, Q라는 명제도 보이지만 더불어서 R이라는 명제도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제에 보면 분배 법칙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분배 법칙이 있다는 것. 분배 법칙은 여러분 실수 연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법칙 중에 하나죠. 실수에서는 분배 법칙 어떻게 표현하나요? A의 B 더하기 C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분배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수의 연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논리책에도 논리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이런 실수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이런 논리 명제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 분배 법칙 말고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는 분배 법칙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논리적 동치임을 보이라고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진리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필요한 것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P라고 하는 명제, Q라는 명제, R이라는 명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라고 하는 녀석이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죠. 두 가지밖에 없죠, 가능한 경우는. 근데 Q라는 명제도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P가 true일 때 Q는 true거나 false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고요. 그다음 P가 false인 경우에도 Q는 true거나 false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R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제가 추가되면 P와 Q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번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P가 true일 때 Q는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는데, R은 역시 P가 true고 Q가 true인데 그때 R의 경우는 true거나 false일 수 있는 거죠. 둘 중 하나일 거니까. 그리고 P가 true고 Q는 false인데 그때 R은 true거나 false일 수 있어요. 둘 중 하나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트리를 한번 얘기를 구성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냐면 P는 true고 Q는 true고 R은 true인 이런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P는 true고 Q는 true고 R이 false인 경우.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한번 써볼게요. true, true, true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true, true, false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는 true인데 Q가 false이면서 R이 true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P가 true고 Q는 false인데 R도 false인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4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P는 false고 Q는 true인데 R이 true거나 false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P는 false고 Q는 false인데 그때도 R이 true거나 false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P, Q, R의 순서대로 생각했을 때 P는 false고 거짓이고 Q는 참이고 그때 R은 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P가 false고 Q가 true인데 그때 R은 false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자, P는 false고 Q는 false고 R은 true인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케이스 한번 묶어서 생각하면 전부 다 false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명제의 수가 그러니까 명제의 수가 3개가 되면 총 경우의 수는 8개를 따져야 되는 거죠. 2개일 땐 몇 개 따졌어요? 4개 따졌죠. 그런데 3개가 되면은 8개를 따져야 된다. 즉 2의 3승계를 따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명제가 개수가 4개가 나오면 16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2의 4승계. 자, 그래서 지금 구성한 순서상을 다시 표에다가 주르륵 써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true, true, true. 그 다음에 true, true, false. 그 다음에 true, false, true. 그 다음에 true, false, false.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여러분. 지금 한 것처럼 트리처럼 만들어서 순서상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F, true, true. 그 다음에 F, true, false. 그 다음에 F, F, true. 그 다음에 F, F, F.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복합 명제에 보면 Q and R이 있으니까 Q and R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거기에다가 P를 5월 연산자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P 5월 Q and R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P 5월 Q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P 5월 R이 필요해요. P 5월 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AND를 연결했으니까 지금 P 5월 Q와 AND P 5월 R 이렇게 두 개의 AND 연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명제 P 5월 Q and R. 자, 이 명제하고 마지막 이 명제하고 진리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Q and R이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and는 어떻게 된다? 동시에 true일 때만 true다. 그러니까 둘 다 true인 것만 찾아보세요. 둘 다 true인 것만 찾고 나머지는 false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연산한 거에다가 P를 5월로 연결해 보세요. 즉,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P 5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열하고 네 번째 열하고 연결이에요. 자, 얘하고 5월 연산자로 연결한다. 자, 그럼 5월은 뭐였다?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도 true가 된다.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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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rue, F, F, F. 이렇게 되겠죠. 이제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 5월 Q 계산해 볼게요. P 5월 Q면은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에 대해서 5월 연산자를 계산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도 true가 된다. 자, 녹색 줄만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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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 5월 R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P 5월 R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열하고 세 번째 열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5월 R은 자, 이렇게 두 개 보면 true. 5월 연산자 똑같죠? 둘 중에 하나만 true라도 true다.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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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true,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지금 계산한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AND 연산자로 묶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이렇게 두 개를 AND 연산자로 연결해 봅시다. 그래서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F죠. 그래서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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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여기는 이제 F가 되고 여기도 F가 되고 F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면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것처럼 이것의 진리값, 그죠? 첫 번째 복합 명제 알려준 값하고 두 번째 복합 명제에서 알려준 값을 비교했을 때 서로 같은 값, 같다면 논리적 동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쭉 보시면 지금 첫 번째부터 해서 5개가 true고 마지막 3개가 false인 것으로 서로 같죠. 이 결과값이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뭐다? 이렇게 진리값이 같을 때에는 이 명제하고 이 명제는 서로 뭐다? 논리적 동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할 때, 자,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 결과를 보면 따라서 뭐가 된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술을 한다고 하면 P, 5월, Q and R과 그리고 P, 5월, Q and P, 5월, R은 진리값이 서로 같으므로 논리적 동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다? P, 5월, Q and R이라는 이 복합 명제와 P, 5월, Q 그리고 and P, 5월, R은 서로 논리적 동치이다. 기호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논리적 동치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진리표만 작성하고 끝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풀 크레딧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표 작성해서 두 개 같은 거 눈으로는 확인했지만 여러분의 논리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논리적 동치인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했더니
두 개의 진리값이 같았고 따라서 이것은 논리적 동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결과를 서술을 해줘야만 정확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진리표 작성은 누구나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결과를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의해서 여러분이 서술하는 연습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이게 뭐라고 했었죠? 분배 법칙이라고 했네요. 왜 분배 법칙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자, 두 개의 지금 명제가 있는데 P, 5월 Q and R이고요. 괄호가 있어요. Q and R에 괄호가 있고 겉에 P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연산할 때도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A에 더하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쵸.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분배하는 것이 분배 법칙이잖아요.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이 지금 연산도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분배했을 때, 자, P, 5월 Q 하나 분배하고, 그 다음에 P, 5월 R 하나를 분배하고, 그리고 중간 연산 AND니까 그것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것이 논리적 동치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죠. 이것이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추론해 봅시다. P, and Q, 5월 R은 분배 법칙 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P and Q하고 P and R 그리고 중간은 누가 연결해준다? 이 연산자 5월로 연결해서 이렇게 서로 또 논리적 동치예요. 이것도 분배 법칙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세요. 진리표 작성해서 서로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예제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고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이렇게 논리와 증명이란 단원이기 때문에 명제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연습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리표 작성하는 연습하고 있는데 1장은 내내 진리표 작성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논리값, 진리값을 판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